남욱이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하고 딜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춰주는 대가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동기가 다분한 사람입니다. 남욱은. 그리고 심지어 남욱이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진술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왔다는 이 폭탄 증언을 법정에서 폭로까지 했었어요. 누가 있냐면 김만배가. 남욱으로부터 저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이게 저희가 더 탐사 시절에 네. 허지영 기자가 그때 취재해서 2023년 5월 17일에 방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 그 법정에서 그 김만배 씨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 좀 시간이 지나서 환기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검찰과 유동규, 남욱의 검찰과의 딜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대목이죠. 파란색 질환. 유동규가 2022년 10월 8일 이재명의 8억 대선 자금 자술서를 쓴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0월 20일 석방됐고 남욱도 2022년 11월 11일 무려 구치소에서 KBS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대선 자금을 요구당했다라고 폭로하고 그리고 난 뒤에 11월 21일 날 석방됐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서를 쓰거나 인터뷰를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이 두 사람이 차례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22년 10월 8일은 이미 대선이 끝나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받았고 자기가 저질렀던 배임죄 등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유동규하고 남욱이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얘기하면서 또 이 얘기를 하고 난 직후에 풀려났다는 거죠. 근데 남욱이 왜 이렇게 검찰에 코가 꼈는지 그 이유를 김만배가 법정에서 얘기를 했죠. 증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자, 이게 2023년 4월 20일에 했던 김만배 증인신문이었죠. 그러니까 김용 재판 때 김만배가 증인으로 나왔었군요. 검사를 하시죠. 제가 김만배 하겠습니다. 남욱이 증인한테 진술을 맞춰달라고 했다고요? 저한테 요구한 건 자기가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니 김용, 정진상 끌어들이고 있으니 진술 좀 맞춰달라고. 돈 준 거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저는 제 갈 길 가고 이재명 측 지분 있다고 뭐 풀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이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네, 제가 듣기에는 구치감이나 구치소에서 공범과 주요 사건에 구속된 피고인들인데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증인이 들었던 게 있고 말했던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남욱이 나오면 추가로 확인하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남욱을 상대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발언을 변호사가 이번에 물어보면 자, 아까 교도관 없는 틈에 얘기한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유동규와 남욱 대화한 내용을 말했는데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 얘기한 게 누구와 언제 얘기한 건가요? 자, 김만배가 말합니다. 처음에 교도관들이 얘기 못하게 하니까 교도관이 안 볼 때 틈틈이 말했습니다. 재판 끝나고 들어갈 때 감시가 소홀하니까 같이 사동에 들어가다 보면 얘기할 틈이 있고 그때 좀 많이 하고 그때 남욱은 처음에 추가 수사할 때 본인은 위례 관련 수사 시작이 세게 들어와 묵비권 행사한 다음에 법정 가서 남들이 진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마음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이틀 정도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재판 나와서 목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또 둘이 있거나 이러면 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정영학이죠. 뭐 정영학이나 검찰에서 제출한 카톡 내역 다 뺏겼다고 했고 그래서 유동규 형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런 지난 이후에 동규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동규 형이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그래서 대장들이 나서서 싸워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동규가 먼저 구치소에서 나갔고 그 팀에 저랑 남욱만 둘이 남았는데 그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 사건으로 이제 그 수사를 받다가 이걸로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대장동 사건 재판 받고 여기서 형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위례지구 사업으로 검찰이 수사를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례지구 사업 관련해서는 또다시 8억 원인가를 뇌물로 전달한 게 있어요.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네. 남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검찰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협박을 세게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뇌물로 8억 원이면은 이게 죄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욱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결국 위례지구 사건으로 내가 살려면은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김만배한테 이제 목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형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카톡 다 틀렸어. 다 털렸어. 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재명한테 돈 준 걸로 하자. 네. 동생들 살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변호사. 왜 남욱이 그렇게 겁에 질려서 그런 말을 하죠? 아니 남욱 논리가 자기는 안종범이 되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안종범이 되어야지 형량이 작아진다고. 나는 그냥 팩트대로 가련다. 형은 형 길 갈 테니 너는 너 길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김만배에게 그렇죠. 그리고 남욱이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진술 맞춰주세요.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네. 자기가 안종범 되겠다고 한 것도 맞고요. 안종범 얘기는 이동하면서 밑에서 둘이 있을 때 했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술 좀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만배가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네. 재판장 입장에서 남욱 말을 믿어서는 안 되죠. 남욱은 그러니까 위례지구 사건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정진상이나 아니면 김용을 통해 가지고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남욱은 믿고 구글 타임라인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남욱은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 유동규는 거짓말할 동기가 있어도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도대체 검사를 저렇게 저런 그 피고인하고 저런 그 형량 거래를 할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저 재판부는 순진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척을 거로 보입니다. 예. 순진한 척을 하는 걸로 보여요. 아니 김만배가 무려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 얘기를 법정에 나와서. 어디 뒷골목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법정에서 남욱을 상대로 확인하면 된다고 남욱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보기에 확인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김만배의 증언에 대해서. 참 이게 얼척이 없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남욱의 진술에 따라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용 전 부원장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한 겁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선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업법관들한테 판결을 독점하게 하는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법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일 먼저는 1월 22일 날 이제 김만배, 지금은 남욱이 아니고 김만배 씨가 한테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1월 22일 김만배와의 인터뷰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관련이 없어요. 정신 들어오는데. 근데 남들이 그런 재판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법정에 진술하셨죠. 그 대장동도 재판 받을 때 남들 이재명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였다. 그때 정당하게 말하겠네요. 이재명 대표한테 돈 준 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근데 내가 그런 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법정에서 그래서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건좀뭐 아니 그냥 인터뷰 언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뭐 법정에서 물어보면 그렇게 나오겠죠. 저는 아니 무슨 지금 무슨 얘기를 해? 자료 그리고 노코멘트. 아니 나는 언론
기자들하고 일체 언론에 응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그만하셔. 근데 서로 안 진실게. 우리가 기자니까 진실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을 내가 계속 법정에서 얘기하고 있지 무슨 진실을 내가 언론이 뭐 내가 하는 게 맞는 거 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재판받는 거 되게 좀 어쩌고 박수를 좀 빨리 오라고 했어. 아니 그 양반이야 그 당시에 담당 시장이니까 그거는 뭐 그 저 시장이 인허가 내주고 시장이 제작했던 일이니까 뭐 이재명 대표 나는 몰라 그 양반 솔직히 응? 몰라 그러니까 언론 인사가 그러니까 저한테 있던 그 남욱이는 그 억지로 진술을 그 남욱이 그럼 억지로 그 진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 왜 그래 남욱이 비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설명으로 그 나중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참 언론 인터뷰에서 난 거의 볼로 갔어. 인터뷰도 아닌데 친구 뭐 아는 사람들이 잘못했나 나만 유일한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의외였어. 다른 사람들은 나랑 아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계속 지배하게 하면 돼. 참. 근데 남은 다 넘어갔는데 왜 본인은 그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이가 얘기했던 거 끝내 그 동의는 안 한 거예요. 왜 남욱이처럼 그렇게 일감 살 수도 있어. 똑같은 마음. 응? 아니 난 그냥 똑같은 마음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는 하늘이 주시는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나는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역사라고 지킨 것인데 동안에 내가 일단 방식에 아니 나를 이렇게 쫓아와 또 대장동에서 얘기하는 그분은 유동규 아니 나지 나 응? 나 아니 근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그 재판을 잘 되는데 그게 피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사람 부는 대로 못 흘러가는 거 때리던 노동력 상태로 너무 그 공소장이 좀 허무니까 아니 좋아져요. 아무 초기에 이렇게 배우 아니 검찰에 빠뜨리려고 해. 아예 검찰에 들어가면 다시는 못하게 이게 나한테 하지 말고 신학님 씨한테 가서 신학님 씨한테 그 양반이 지금 마법하고 이런 게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됐으면 이게 신학교 그러니까 이런 많죠. 그리고 내 모든 거에서 우리 그때 스트레스 내가 물어봤던 거 지금 기억 나요? 난 모르는 거야? 이거. 근데 물어봐서. 그때 아니 근데 그건 다 이미 판결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남대가 찾아가서 난 모르는 거야. 번호 그 목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물어볼게. 응? 그놈한테. 그런 나한테. 판결에 남아있는 거 아니, 왜 그 그래?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아이, 내 섭섭해. 아니, 진짜로, 같은 저기끼리 잘 알던 사이에 뭘 나를 이렇게 취재해서 저기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아이. 진실을 얘기해. 아니,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 법정에서. 그래 알았어. 그래. 예,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 김만배 씨가 지금은 뭔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끝끝내 속 시원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검찰을 아직 못 믿는 것 같아요. 윤석열보다도. 네. 뭐 당연히 검찰을 못 네. 믿겠지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뭔가 큰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예, 지금 걸려 있는 사건만 잘 마무리하고 대장동에서 건진 돈을 잘 지키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법정에서 남욱한테 그 했던 얘기, 그 이재명한테 돈 준 걸로 좀 이걸 맞추자라고 했던 얘기는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
그건 자기가 법정에서 했던 얘기. 그런 얘기 했지, 이렇게 얘기. 그리고 만약에 법정에서 물어보면 내가 답변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소심에서 이 부분들은 좀 변호인들이 좀 다시 한번 증인을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쉽네요. 예. 분명히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이 얘기가 판결문에 한 줄도 언급이 안 됐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김만배 본인이 제가 인터뷰했을 때는 아직 선고가 나기 전이거든요. 법정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물어봤군요. 바로 그냥 선고를 했고 결국 징역 5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